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드디어 대망의 CPI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예상과 똑같이 나왔어요.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 이렇게 반응이 신통치는 않았어요. 어제 좀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오늘 숫자가 예상대로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갈 길이 멀구나 이런 부분을 또 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제목은 이제 슈퍼 근원 인플레가 0.3% 올랐다. 12월에요. 그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 하락하는 방향은 맞고 잘 가고 있지만 속도가 충분하진 않다. 불충분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진은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CPI 나온 다음에 뭐 헤드라인 CPI가 6개월 연속 뭐 하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경제 구상이나 이런 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뭐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로 성장, 전월 대비 제로 성장이 한번 역풍을 맞아서 그런지 마이너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이클 강님, 우정현님, 김동선님, 맴맴님, 엔트맘님, 내맘심쿵님, 이신의 막내님, 티티님, 신영기님, 흰님, 유홍민님 감사합니다. 이종옥님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트맘님 질문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답변 드릴게요.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나스닥이 한 0.6%, 그다음에 S&P 그리고 다우가 한 0.3%, 0.6%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만기 국채금리, 오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국채금리 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거를 치우고 보시면 오늘 국채금리가 한 3.42 뭐 이렇게까지 쭉 떨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오전에 이제 8시 반쯤 나왔죠. CPI 보고서가.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 3.42까지 쭉 떨어졌어요. 끝에 오른쪽 보이시죠? 좀 화살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실 건데, 오늘 좀 국채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한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근데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고 뭐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특히. 오후에도 한번 좀 이렇게 크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오전에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좀 방송에서도 저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오전에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좀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고금적인 부분들이 있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CPI를 좀 체계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 숫자부터 봐야 되겠죠. 이제 같이 한번 좀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전년 대비 6.5% 나왔습니다. 예상과 같죠.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이것도 예상과 같습니다. 근원 CPI죠. 근원 CPI가 이제 에너지와 농산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뺀 건데, 근원 CPI가 전년 대비 5.7%, 전월 대비 0.3%, 네 가지 항목 모두 예상치 그대로 나왔어요. 예상치 그대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그 주택 부문을 뺀 서비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조금 설명이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CPI가 있고 그 다음에 근원 CPI가 있죠. 근원 CPI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물가에서 에너지와 농산물을 뺀 게 근원 CPI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 CPI는 크게 상품과 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상품과 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상품과 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서비스는 이제 제가 써놨죠. 주택, 뭐 의료, 운송, 여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이 언급한 게 여기 근원 CPI 중에서 상품 부분, 그리고 요 근원 CPI의 서비스 중에 주택을 별도로 하나 떼낸 거예요.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만 따로 떼서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 주택을 뺀 나머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 디플레이션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주택 서비스는 신규 렌트가 계속 이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 요 서비스에서 주택을 뺀 요 나머지 부분, 요 나머지 서비스, 근원 서비스 중에서도 주택을 뺀 부분, 요 나머지 부분이 여기가 좀 아직 불분명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슈퍼 근원 슈퍼 근원 물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게 나머지 부분이 핵심인데 그게 이제 요건 이제 CPI에서는 정확하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제 파월이 얘기한 것도 이제 그거 이제 PCE 기반으로 약간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PCE 기반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CPI에서는 바로 구해지진 않지만 약간 뭐 이렇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걸 가르치는 항목도 없어요. 하지만 CPI에서 좀 이제 그걸 추정해내는 거죠. 대충 추정을 해냈더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그리고 제프리스 이런 데서 12월에 0.3%가 오른 것 같다. 제프리스 말로는 이제 11월에는 0.1%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택을 뺀 근원 서비스 요 부분이 아직 좀 이게 견고하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는 거겠죠. 큰 틀에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이제 주택 근원 서비스 내용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내용들을 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가 전년 대비 6.5%, 전월 대비로는 예상대로 마이너스 0.1%. 그래서 이제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수치, 그러니까 헤드라인 숫자 6.5%가 너무 높다는 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좀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가는 왜 떨어졌냐?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휘발유 덕이 컸다. 12월에만 전월 대비 마이너스 9.4%를 보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게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충분하지 않은 하락 속도, 그 다음에 휘발유에 너무 의존했다는 점 12월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설명드렸죠. 주택을 뺀 근원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좀 견고하다. 그 다음에 고용이 아직 강해서 CPI 물가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요. 그래서 속도만 먼저 놓고 보면 손성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PI가 둔화하고 있지만 충분히 빠르진 않다. 예. 둔화하고 있으나 충분히 빠르지는 않다. 이게 결국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3-4%대 가서 얼마나 내려갈 거냐, 더 내려갈 거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내려가고 있긴 하나 이게 충분히 빠르지는 않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12월 이제 하락의 좀 상당 부분이 좀 휘발유 덕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휘발유 가격도 한번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지만 더 이게 뭐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더 내려가려고 하면 어차피 이게 기저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따지면 다음번 이제 물가 보고서에서는 휘발유 덕을 좀 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휘발유나 에너지 가격 문제는 항상 저기 좀 변동성이 큽니다. 뭐 이제 국제유가가 내년에 이제 올해죠. 이제 벌써 올해 중국이 이제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 유가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우려도 있게 하니까 물론 이제 올라도 많이 안 오를 것 같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중국 경제도 좀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국제유가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뭐 갑자기 뭐 지정학적 뭐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뭐 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 근원 서비스 물가, 주택을 뺀 근원 서비스 물가 이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그 제프리스의 분석을 보면 11월에 0.1에서 12월에 0.3이 됐다. 그 부분. 요건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CPI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그걸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찾아본 겁니다. 여기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조금 더 키워볼게요. 서비스 부분에 보면 여기 렌트 부분만 뺀 서비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렌트 부분만 뺀 서비스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렌트 부분만 뺀 서비스 요게 서비스. 그래서 요게 이제 대충 전년 대비 7.4%
이게 딱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딱 그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이제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계한칠 전년 대비 7.4%. 이게 11월이거든요. 11월 0.0이었다가 12월에 0.4%좀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아까 제프리스 분석치도 그렇고 여전히 조금 이런 주택을 뺀 근원 서비스가 아직 좀 견고하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렌 선임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원 서비스에서 주택을 뺀 수치를 보면 아직 연준이 할 일이 많다. Far from done deal. 뭐 딜을 끝내기 전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증시가 좀 추가 상승하는 것을 좀 막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보시면 고용이죠. 오늘 이제 목요일이라서 CPI와 함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20만 5천 건으로 나왔어요. 전주보다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예상치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였었는데 실제 수치는 감소로 나왔습니다. 2주 이상 신청하는 것도 감소했어요. 169만 7천 건에서 163만 4천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양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고 고용은 강하니까 연착륙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 텐데, 이런 연착륙이라는 그림 하나.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속도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계속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빨리 안 내려가고 계속 지금처럼 불충분하게 좀 뜨문뜨문 조금씩 내려가면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둔화시켜야 이걸 빨리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고용을 둔화해야 결국 이걸 빨리 내려가게 할 수 있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런 부분, 결국 고용을 약화시켜야, 강제로 약화시켜야 물가를 빨리 필요한 만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잉 긴축 논란,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성원 교수님 또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을 만드는데 밀가격 비중이 한 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인건비, 그리고 뭐 전기료 이런 거다. 그래서 CPI에 이런 식으로 보면 CPI의 한 3분의 2가 노동 비용이다. 여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겁고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이 노동 부분이 지금 막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노동이 강한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이제 보조 자료, 제가 이제 CPI 나올 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제 클리블랜드 여는 자료인데, 메디안 CPI는 중앙값입니다.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가운데 있는 그 CPI가 월간 기준으로 보면 한 0.4% 증가로 나옵니다. 사실은 요 메디안 CPI나 16% 트림드,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 거 가장 큰 게 가장 위아래로 8%씩 잘라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16% 트림드 민 CPI인데, 요 메디안 CPI나 16% CPI가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을 줄여서 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디안 CPI 중앙값 CPI를 보면 12월에 0.4% 증가로 나와요. 물론 이제 전달보다 줄었지만 오늘 헤드라인 CPI처럼 마이너스 0.1은 아닌 거죠. 헤드라인 CPI는 마이너스 0.1로 나왔죠. 그리고 이 16% 위아래로 8%씩 제일 변동성이 큰 거 위아래로 8%씩 잘라낸 걸 보면 11월보다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0.2에서 0.4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원래 오늘의 헤드라인 CPI 수치 방향성 플러스 0.1에서 마이너스 0.1. 근데 요 16%는 거꾸로 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물론 이제 보조지표라 참고 정도 하시면 되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중앙값은 여전히 높다, 이 얘기 같이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이제 전화드렸지만 전미경제학회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 시대로 간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앞으로 좀 계속 오를 수 있다. 이거는 저기 오늘 제임스 블러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가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같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갈 길들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여전히. 예. 하지만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사실은 2월 그러니까 이번 달 12월 CPI가 2월 FOMC의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갈 길은 멀지만 고무적인 부분들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0.25, 즉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열과에서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에는 오늘 CPI를 본 다음에 앞으로는 0.25가 적절할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0.25로 가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CME 페드워치 보시면요, 이게 뭐 시험은 좀 다르긴 한데 2월에 0.25 확률이 93%에 달합니다. 93%. 거의 뭐 이제 그렇게 간다. 2월은 0.25로 거의 굳어지는 모양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 이달 말에 ECI라고 고용비용지수 있는데 그것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2월에 0.25로 굳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은 2월은 그렇다 치자. 2월은 그렇다 치고 관심은 이제 결국은 최종금리겠죠. 최종금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은 여전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다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게 이제 2월이고 3월이 되면 3월이 4.75에서 5.0입니다. 이게 숫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3월에 4.75에서 5.0으로 또 한 번 0.25로 올리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5월이 돼도 4.75에서 5.0 계속 같은 그림이에요. 6월에도 4.75에서 5.0이 가장 많고 이제 11월이 되면 확실히 이제 또 11월부터는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금리 인하 지금은 조금 줄었네요. 네. 어쨌든 이제 연말로 가면 금리가 확실히 줄어든다고 나옵니다. 4.25에서 4.5 뭐 이렇게 4.0에서 4.25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확실히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3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것도 한 18%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2월에 한번 올리고 안 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18%만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그나마 합리적인 거는 4.75에서 5.0. 그러니까 이제 0.25씩 두 번 올리고 그만둘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월가 시각이 하나 있고 조금 더 이제 급진적인 데들은 2월에만 올리고 안 올릴 거다. 그렇게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기사에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종금리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연준의 지금 생각대로인 5.1% 그러니까 5.0에서 5.25%로 보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맞겠다. 특별하게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0.25씩 3번 더 올리고 일단 중단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하커 총재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가 금리를 5%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쪽이다. 5%보다 확 더 패트릭 하커 총재입니다. 패트릭 하커 총재가 5%보다 확 높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러드 총재는 빨리 5% 이상으로 가야 한다. 그 뒤로는 그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좀 북쪽을 얘기했어요. 5% 북쪽이니까 5%좀 상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러드 총재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게 없다면 엄청나게 빠른 예상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 증가나 뭐 그런 게 없다면 일단은 5.0에서 5.25로 보는 게 맞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패트릭 하커나 제임스 블러드 두 사람도 5% 이상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계속 다릅니다. 계속 뭐 니는 얘기해라. 제가 아까 이제 CME 페드워치 보여드렸지만 시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게 한 4.7에서 5.0이지만 2월까지만 올리고 안 올린다. 그렇게 되는 게 한 18% 된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온의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안 셰퍼드슨이 2월에 0.25%포인트 올린 뒤 더 이상의 금리 이상은 없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기사를 쓸 때 한 16%였는데 지금은 18%, 18.9%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꽤 되는 거죠. 이유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연착륙 기대 아니면 경기 침체 가능성.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같은 가능성이 오면 또 이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연착륙이 온다고 하면 생각보다 덜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골디락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찰스 슈왑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고용시장을 파괴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골디락스이며 소프트 랜딩이다. 지난주 고용보고서 그리고 오늘 CPI는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과 노동 데이터겠죠. 예. 노동이 강한 채 인플레이션만 똑똑 떨어진다면 소프트 랜딩도 더 낮은 최종금리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둔화가 가능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사고를 연장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떨어지면 결국 노동시장이 둔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침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고 미국에 이제 뭐 비영리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기업 CEO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98%가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670명이네요. 670명. 예. 하지만 침체는 얕고 짧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뭐 몇 번 말씀드렸었고 뭐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뭐 이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금리 인하 식 6번 가운데 조사를 해봤더니 6번을 조사를 해봤더니 2번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6개월 내 S&P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두 시기가 어떤 때냐면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인데 경기 침체와 이렇게 겹친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가 해도 시장엔 좋지 않다. 침체가 오니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전망에 맞물려 있는데요. 침체가 온다고 보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연준의 피벗이 오더라도 증시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이걸 또 안 믿는 분들은 피벗만 오면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침체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자료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조금 오늘은 어쨌든 보면 12월 CPI가 나온 다음에 약간 좀 어정쩡했죠. 뭐 시장도 좀 오락가락하고 어정쩡했습니다. 내일 또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또 이제 또 장기 인플레 기대가 좀 어떤지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 하나 짚어볼 부분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결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 아래까지 내려갔잖아요. 3.4%. 기준금리는 상당히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국채 금리가 한 단 올라갔었지만 다시 또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연체에 조금씩 이제 뭐 오늘은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계속 좀 상승세도 증시 상승세도 있고 이런 부분 사실 완화하는 금융 상황 이렇게 되면 10년 만기 장기 국채가 이렇고 오늘 보니까 이제 장기 모기지도 금리도 떨어졌던데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동안 금리를 뭐하러 올렸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연준을 잘 아시는 분이 오늘도 제게 설명을 해주었던 부분인데 이런 게 나중에도 좀 관심거리가 될 수 있겠다. 예전에 이제 뭐 연준의 수수께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 실제로 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